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부산시 공무직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강의하는 김쌤 김인호입니다. 자, 일단 에듀피디에서 공무직 부산 관련해서 꽉 잡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부산시 지역 상식을 강의하는 곳이 에듀피디밖에 없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공고가 이제 나왔을 때 부산 같은 경우는 원래 상하반기 한 2번 정도 채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때 어느 정도 뽑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 좀 우르르 뽑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올해 상반기 관련해 가지고 인원이 전년도 대비해서는 좀 괜찮아요. 2022년도 때는 한 5명 정도 뽑았던 것 같은데 지금 상반기인데도 불구하고 한 23명이기 때문에 하반기가 조금 더 기대됩니다. 자, 일단은 공고문을 보면 2월 6일 날 공고가 났죠. 지금 영상 촬영은 조금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뭐 공무직도 그렇고 다른 그 직렬 쪽으로도 공고가 막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거를 풀이해주는 영상 자체를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도 문의가 좀 많다고 해가지고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2월 6일 날 공고가 났습니다. 23명, 23명을 뽑는데 경비, 미화, 사무보조, 사무, 수영장, 시설, 취사 이런 식으로 각 직종을 구분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응시할 때 나는 23등 안에 들면 되는구나 필기시험을 이게 아니라 각 구분별로 경쟁률과 합격선이 갈라지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심한 경우에는 어디는 경쟁률이 굉장히 낮을 것이고 어디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응시 조건이 좀 까다롭거나 그런 데가 좀 경쟁률이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세부 내역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경비는 청사, 순찰, 경비, 방호, 질서 유지, 주차, 지원,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을 하게 되고 한 명을 채용을 합니다. 원래 이제 청원경찰과 경비를 이렇게 구분해서 채용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청원경찰 분들도 주차 관리라든지 이런 경비 업무를 했었다가 청원경찰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거는 청원경찰에 해서는 안 되는 업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비랑 구분해서 채용을 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자, 어찌됐건 자, 필수는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가능자이기 때문에 1종 보통이나 혹은 1종 대형이나 뭐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2종 보통 이상이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우대 자격증으로는 경비지도사나 일반 혹은 기계 쪽으로 자격증이 있으면 되는데 요거 있는 분들이 거의 없지 싶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대부분 청원경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겠지.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거 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보이는 게 요거죠. 공통우대. 2022년도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일단은 저소득층 준고령자 나이가 많을수록 좀 우대해 주겠다. 혹은 국민 체력 100이라고 해가지고 부산에도 있죠. 부산 국민 체력 100이라고 이제 치면은 센터. 국민체력 100 센터에 들어가면 이렇게 체력을 측정할 수 있게 해줘요. 윗몸 일으키기 몇 개 하는지, 멀리뛰기 몇 개, 사이드 스텝 어떻게 하는지, 악력을 잰다든지 해서 이 사람을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요 등급군에 있구나, 요거에 따라서 조금 우대를 해주거나 아예 이거를 없는 분들도 있겠죠. 아예 검사를 안 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요게 뭔지도 몰라가지고 그분들보다는 하나라도 있는 게 더 좋다. 요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대를 대니까. 그죠?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자, 그다음에 미화가 있습니다. 미화가 이번에 제일 많이 뽑죠. 원래 좀 미화 쪽을 많이 뽑는 것 같아요. 자, 보면 11명을 채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청사 내 외부 청소, 야외 화장실, 환경미화 전반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을 하게 됩니다. 보통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쓰게 되는데 공무직이에요, 공무직. 그래서 약간 직원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하시긴 하셔야 될 거야. 자, 한번 내용으로 보자면은 일단 기본적인 응시 조건은 없네요. 그죠? 여기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근무에 해당하는 내용 자체는 여기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통 우대 조건이 들어갑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서 일반 사무보조 내용이 나옵니다. 일반 사무보조 한 명을 채용을 하고 그죠? 컴퓨터 2급 혹은 비서 2급 대부분 커말이겠지. 커말 자격증 있는 분들로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 관련해서 필수 사무 분야의 기술 자격증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선생님 커말 2급이 필수인데 여기 커말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 우대라고 나와요. 비서가 우대라고 나와요. 이거 뭡니까? 그럼 둘 다 있으면 더 좋다는 거지. 그죠? 자, 그리고 주 5일 근무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는 국민 체력백이 이제 안 보이죠? 그죠? 체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직종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학예보조. 우리가 학예사, 뭐 학예연구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보통 박물관 혹은 미술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보통 학예직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학예보조의 보조. 그죠? 2명을 채용하게 되고 맞네. 미술관, 박물관, 프로그램 업무 지원 등을 하게 되고 그죠? 개발, 진행, 홍보, 전시 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미술 관련 여기 있네. 전공 제한이 있어요. 그죠? 전문학사 포함해가지고 전공 제한이 있게 되고 여기에다가 우대 쪽으로 들어가서 필수는 아니네. 죄송해요.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 우대를 해주겠다. 전공자는.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미술 과목 쪽으로 한다면 뭐 우대를 해주겠다. 준학예사 자격증 있으면 우대를 해주겠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학예 관련해서 이 준학예사라든지 혹은 요거 전공한 분들도 시중 이제 미술관이라든지 뭐 코디네이터 뭐 이런 업무를 하시게 되는데 그쪽에서도 대부분 이제 그 계약직 에 해당하는 근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주 5일 근무고 요것도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수영 강사 부분 보입니다. 다 딱 보면 알겠지만 국민체력백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수영은 나중에 실제 수영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강사기 때문에 한 명을 채용하게 되고 체대생들이 많이 보겠네요. 그죠? 생활체육 스포츠 지도사 2급 수영 관련된 수상구조자 또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사가 필수예요. 필수. 그리고 나중에 실기 면접하면서 실기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때 수영 능력을 보여요. 접배평자라고 하죠. 저병, 뭐 평형, 뭐 자유형, 뭐 배형, 뭐 이런 거겠지, 그죠? 그리고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아마도 실기 시험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시설 쪽은 기계 그리고 공조 냉동을 한 명 한 명씩 그 밑에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채용하게 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사 중급이사 자격증이 필수. 그리고 국민체력 100도 맞으셔야겠죠. 요거는 부담 없이 그냥 지금 아무 때나 원래 요게 이제 작년에 제가 국민체력 100 인증을 받았는데 그건 안 돼. 올해 다시 공고 뜨고 나서 이 국민체력 인증을 다시 받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가셔서 제가 이제 인증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 인증을 해줘. 그거 이제 자기가 몇 등급이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뭐 2번을 받든 3번을 받든 좋은 점수 나올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지. 자, 그리고 어디 봅니다. 공조냉동 같은 경우에는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가 필수가 있어야 되고 에너지 관리나 가스 기술 자격증 뭐 이것도 대부분 요런 자격증 있는 분들이 이제 기능사 같은 거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기사나 산업기사 있으면 더 좋고 쭉 내려가서 시설, 에너지 관리. 요즘 에너지 관리 쪽으로 좀 이렇게 다른 지역도 그렇고 괜찮은 것 같아요. 간간히 눈에 좀 보이네. 그죠? 자, 에너지 관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와, 이건 산업기사네요. 그죠? 그리고 가스 및 기술 자격증, 가스 기술 자격증, 뭐 가스 기능사라든지 뭐 그런 거겠네. 그죠? 그쪽으로 우대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인 거고, 전기. 그렇죠. 전기도 좀 대표적으로 계속 뽑죠. 이건 뭐 과거부터 이제 항상 뽑았던 종 중에 하나고. 자, 전기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이 필수고 근무지는 현대미술관으로 보입니다. 자, 영양사와 조리원이 있어요. 그죠? 끝발은 영양사가 더 좋지. 그죠? 근데 조리원도 나쁘진 않아요. 2명, 1명을 각각 채용을 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영양사 쪽으로 보시면 되고 반대로 조리 관련 분야 자격증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제빵 기능사니 한식 뭐 양식 중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능사. 근데 조주가 술이죠, 술. 그쪽 제외다라고 하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 봅시다. 쭉 내려와서 그러면 나는 조리 기능사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봐야겠다. 나는 시설 안전 쪽으로 이쪽으로 봐야겠다. 이렇게 감은 오실 거야. 그죠? 솔직히 그 시험 중에 모르겠어요. 영양사든 조리원이든 우리가 그 교육청에서 그 교육 그 공무직이라고 있어요. 그쪽도 나쁘지 않은데 요것도 내가 봤을 땐 괜찮아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 들어가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내 개인적으로는. 어찌됐건 자, 근무지 배치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좀 밑으로 쭉 내려와서 임금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임금이? 근데 임금표 같은 경우에는 실무 수영 강사는 이렇게 받습니다. 실무 사원이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아닌가? 요게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라고 나오지만 이 비용만 받는 건 아니에요. 여기 수당이 붙거든. 월 기본급이고 명절 휴가비, 정년급식비, 성과상여금, 시간의 근무 수당 등을 별도로 제공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모르겠어요. 한 50만 원 정도는 여기에 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뭐 적게 나온 달도 있을 것이고 또 더 많이 나온 달도 있겠지. 대부분 이제 명절 휴가비가 좀 크지. 그죠? 정예급식비도 그러고. 자, 시험 일정. 자, 봅니다. 시험 일정 관련해서 필기 시험은 원서 접수가 일단 2월 15일부터 2월 17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요. 시험일은 3월 18일. 한 달 정도 남았죠, 지금부터. 그죠? 그래서 토요일 날 시험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필기 및 서류 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 접수를 받겠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리고 면접 및 실기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중에 실기는 뭐만 본다? 수영 강사. 자, 됐죠? 자, 쭉 내려와 가지고 어디 봅시다. 응시 자격. 이거는 딴 건 없고요.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 아니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주지는 당연히 부산에 1월 1일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부산 시민이거나 혹은 지금은 부산 시민 아니지만 예전에 내가 부산에 3년 이상 살았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별은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된 자. 어떤 분 중에 작년에 그런 분 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 제가 군대를 면제받았는데 불이익이 있겠죠? 전혀 없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만 아직 군대 안 갔는데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공무원이랑 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쭉 봐서 결격 사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막 커진다. 결격 사유 읽어보시고 자, 일단은 가산점 관련해서 이게 이제 그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한 200명이 접수했다 그러면 한두 명 있었던 것 같은데 부산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부산은 이쪽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접수 방법은 인터넷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트 들어가서 5,000원 내고 원서 접수하시면 돼요. 미리 좀 회원가입도 좀 해놓으시고 하면 좋겠지, 그죠? 접수 기간 놓치시지 마세요. 2월 15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5,000원 맞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자, 이제 필기시험 관련된 개요를 알려드릴게요. 자, 필기시험은 일반 상식, 객관식 40문제 사지선다형으로 봅니다. 과목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일반 상식 하나 공부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만만해 콩떡이야. 자, 요게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눠요. 40문제 낸다 그랬죠? 그러면 절반으로 뚱 자른다면 20문항은 부산시정에서 내고 20문항은 일반 상식에서 낸다라고 하는 거랑 진배 없는 거예요.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자, 근데 내용을 좀 보자면은 일단 이 부산시정에 대한 내용 자체가 시정, 역사, 문화, 인물 등이 들어가. 이것 때문에 짜증나는 거예요. 등 때문에, 등. 그냥 딱 부산시정, 시정만 하더라도 공부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부산의 역사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부산에 있는 문화재가 얼마나 많아. 그죠? 인물도 부산에 시민상 해가지고 인물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다 공부하려고 하면 시간도 노력도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서박사님이 어떻게 요거에 관련된 강의를 찍었다. 그래서 어디 갔어? 자, 여기 들어가면 여기 보이죠? 그리고 이제 2월 언제지? 2월 17일인가 18일 정도 때 서박사님이 2023년 바뀌어진 거 있죠? 2023년에 바뀌어졌고 출제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추록으로 해서 다시 또 찍기로 했어. 그래서 기존에 이미 부산 공무직을 공부하는 분들은 그냥 공부하는 거에서 이거 하나 더 추가되는구나 해서 그거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 패키지는 다 무료 업데이트 되잖아. 그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요거를 아예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 선생님 부산시 지역상식 그냥 혼자 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말인지 방구인지. 왜 그러냐면은 일부 일부 사이트에서
요렇게 해놔요. 출제를 부산 시정과 일반 상식이 됩니다. 구매하세요 해가지고 이제 얼마에 이렇게 팔겠지. 근데 막상 구매하러 들어가 보면 LPD 말고 다른데 막상 구매하러 딱 들어가 보면 구매하기 버튼 저 밑에 조그만한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 응? 부산 시정은 강의 없습니다. 알아서 공부하세요. 라고 진짜 눈에도 안 보이는 글자로 조그만하게 써 있어. 진짜 그래.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 희한하게 다른 지역은 안 그런데 부산은 더 그런 것 같은데 부산은 거기서 수강을 먼저 했다가 이게 뭐야 해가지고 거기 환불하거나 환불도 안 되게끔 뭐 희한하게 해놨거든. 거기 와가지고 에듀피드로 다시 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왜 아는 거지? 왜냐면 이건 상대평가다 보니까 남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 1점이라도 높은 점수를 맞아야 유리해진단 말이야. 근데 전체에 100점 만점으로 따졌을 때 50점이잖아요. 그죠? 아유, 숫자가 이상하다. 다시. 요게 50점, 요게 50점. 그죠? 그러면 요것만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이기냐고 남들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에듀피디에서 합격자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내용을 보자면은 자 어찌됐건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거에 관련된 거는 기본 강의가 있고 거기에 추가로 2023년에 맞춰진 내용까지 추가 강의를 2월 17일 날 정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2월 18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유 있게 2월 18일이라고 써 놓을게요. 그죠? 그거 공부하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일반 상식에서는 사회 정치, 경제, 시사, 법, 사회 전반과 한국사 그리고 좀 특이하게 윤리가 들어가요. 이 윤리 파트가 시험 문제에 내는 지역이 별로 없어. 별로 없어. 윤리라 그래서 도덕 아닙니까? 그거랑 좀 다른 건데 이 윤리 파트를 내는 지역 중에 대표적으로 부산이나 어디 세종인가? 어디가 있었는 한 두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 거기서 윤리를 내는데 20문제를 낸다라고 봤을 때 제일 많이 내는 거는 이 사회 파트. 요게 거의 한 10문항 정도에서 12문항 정도가 나올 것이고 한국사 같은 경우가 5문항에서 4문항 정도 나와요. 윤리도 5문항에서 4문항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5문항에서 4문항입니까? 그러면 윤리를 4문항, 한국사를 6문항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딱 여기서만 내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자, 이거 예를 들어 드릴게요. 뭐 이거 시사로 봐도 되고 하는데 최근에 터키 옛날 말로 터키에서 지금 그 강진 7.8에 무슨 뭐 지진이 나가지고 뭐 불의 고리 불의 고리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나온다고. 지진 관련된 시사 상식이나 일반 상식 관련된 문제가 보통 예전에 그 후쿠시마 그 원전 터졌을 때 또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런 그 사회적인 이슈 접안에서 이제 지진에 관련된 이슈가 높아지면 그런 문제를 내요. 근데 그게 시사라고 하는 게 딱 그것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등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 사회 부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만 공부하면 내가 50점 뭐 반타작은 나오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 일반 상식을 시간을 쏟으면 쏟을수록 물론 점수는 올라가는데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오히려 이게 더 쉬워. 이건 나올 부분이 특히 그냥 딱 이게 좀 있어. 근데 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조금 안 좋은 사이트에서 요거를 그냥 짜집기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던져놓고서는 여기서 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다 없다? 있다. 거기서 환불하고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어찌됐건 자 봅니다. 그리고 필기시험 관련된 합격자 결정은 4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40점인데 득점자의 5배수야. 이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많이 합격을 합니다. 쉬운 말로 아까쯤에 여기 보니까 3명일 때는 4배수, 그죠? 10명 이상일 때는 3배수야. 그럼 다른 말로 뭐냐면 아까 환경비하원이 몇 명 뽑았죠? 11명 뽑았죠? 그죠? 여기에 원서 접수를 보통 한 200명 정도가 해요. 11명. 200명 정도가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 필기에서 몇 명을 통과됩니까? 어디 갔어? 3배수잖아. 33명이 합격을 해요.
아유 34등 하신 분은 아쉽네. 1점 차이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 1점 차이가 대부분 일반 상식일 수도 있고 시정 상식일 수도 있겠지만 뭐가 됐든 간에 자기가 공부한 데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겠지. 그죠? 자, 요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 지역은 2명, 우리 그 직종은 2명밖에 안 뽑던데요. 그러면은 어디 갔어? 5배수야 그냥. 그러면 그럼 여기는 10명이 합격합니다. 뭐로? 필기에서만. 필기. 됐겠죠? 자, 됐죠? 넘어갑니다. 자, 요런 식이야. 그래서 배수가 보통 다른 지역은 웬만해서 1.5배수. 많아봤자 3배수거든. 근데 막 5배수도 있잖아. 어휴, 큰일 날 뻔했네. 5배수니까 2명이면 그렇죠. 10명 뽑는 거지. 5배수니까. 그죠? 굉장히 러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격선 자체가 높지는 않아요. 합격선 자체가 막 90점 맞아야 됩니다. 95점 맞아야 됩니다. 이러지는 않아. 하지만 다 필기를 높이 맞아야 유리한 건 뒷부분에 또 설명을 드린다. 자, 그러면 제출 서류 필기 합격자들만 대상으로 요걸 내게 돼요. 필기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 내지도 않는 거야. 자, 보면은 이력서 내셔야 되고 자기소개서 내셔야 되고 특히 공무직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된다는 강의까지 공무직이 맞춰진 거 다 드렸지. 그거 보셔야 돼. 그죠?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초본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건 읽어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우대사항. 자, 우대사항은 뭐냐면 국민 체력 100 인증서가 있으면 우대를 해준다.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 있더라도 뭐 A, B, C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A를 좀 더 우대해 주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뭐 그렇다면 뭐 국가대표 상비군처럼 막 체력을 잘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야. 자, 중요한 건 이거죠. 공고일 이후 인증분만. 올해 1월 달에 제가 인증 맞았는데 안 돼요. 공고문 나오고 난 다음에. 그죠? 자격증 사본, 수급자 차상이자 한부모가죠. 이건 뭐 참고하시고 직종별 필수 및 우대 증빙 서류를 이때 제출을 하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서류 심사를 하게 되는데 서류 심사에 관련된 점수를 20점으로 환산해. 20점으로.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요게 중요해요. 요게. 1차 필기시험 성적을 80점으로 환산하고 서류 점수를 20점으로 환산한다는 건 뭐냐면 선생님 아까쯤에 지역 상식을 부산 지역이죠? 부산 지역 상식을 20문항 내고요. 그죠? 일반 상식을 20문항을 냈어.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아까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50점, 50점이라고 했지만은 요게 만점이 80점이라고 잡읍시다. 그럼 요게 몇 점이야? 40점이네. 요것도 만점이 40점이란 소리야. 그럼 여기에 선생님 제가 일반 상식은 그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30점을 맞았습니다. 실제 30점은 아니야. 40점에 30점이란 소리고. 자, 지역 상식은 제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요것도 30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요 서류 점수가 있겠지. 무슨 우대 자격증이 있고 뭐 국민 체력하고 막 그래가지고 요걸 20점이 있는데 요거는 15점을 맞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몇 점이에요? 총 75점이야. 맞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선생님 저는 죄송해요. 일반 상식만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해가지고 요걸 아예 그냥 찍고 나왔어. 찍어도 솔직히 한 10점은 나올 테니까 그래. 10점은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똑같은 케이스에서 몇 점 나와요? 몇 점 나와? 55점이 나오겠지. 이 사람이 더 유리하겠지.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 필기 점수를 계속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채용 인원 관련된 배수가 여기도 또 있죠. 5득점자 순으로 4배수. 아까 5배수였는데 이건 다음 단계야. 그리고 여기에서 3배수 이내에 선발하고 채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2배수 한다. 선생님 11명 중에 아까 필기 통과를 33명이 했었는데 서류 전형까지 지나고 나니까 몇 명이 떨어져요? 11명이 떨어져서 22명이 면접장까지 가는 거야. 맞습니까? 2배수. 됐죠? 그렇군요. 이때 선생님 제가 서류를 부족해서 떨어졌어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실제로는 서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필기를 아까도 말했다시피 80점 만점에 70점 맞은 사람하고
70점 맞은 사람하고 80점 만점에 40점을 맞은 사람이 있을 거야. 그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0점 정도 되겠지. 자, 근데 이 40점 맞은 사람도 서류 전형 접수가 10점이 있었고, 이 사람도 서류 전형이 10점이 있었어. 아니면 이 사람은 아예 서류 그 추가 점수가 없었어. 그냥 빵점이야. 기본 점수만 있어서 뭐 1점 있든지.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70이고, 이 사람은 50이잖아. 그럼 이 사람은 서류 때문에 떨어진 거야? 필기를 낮게 맞아서 떨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그 우대 자격증 따려고 뭐 경비지도사를 지금 제가 따야겠습니다. 가스 기능사를 따야겠습니다. 그 시간이 되냐고.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지금 공고가 뜨고 나서는 서류에 집중하기보다는 필기를 1점이라도 올리셔야 돼. 자, 됐죠? 그 다음에 실기시험을 보게 되는데, 실기시험은 어떻게 봅니까? 실무사무원에서 수영장 강사에 한해서 실기시험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면접만 보시는 거야.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직무지식의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 예의 품행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딱 여기까지고 수영 강사만 실기시험을 추가로 본다. 자, 됐죠? 이렇게 한 다음 최종 합격을 가게 됩니다. 면접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면접장에 가시게 되면 대부분 공무직의 면접에 이제 그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어요. 뭐 20대 분들보다는 3, 40대가 제일 많아. 그리고 이제 뭐 좀 많으신 분들을, 특히 환경미화 같은 경우는 50대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내가 나이가 많아서 면접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공무직에 맞춰진 면접 강의도 있잖아요. 드리잖아. 그죠? 에듀피디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면접 강의 공무직에 맞춰진 걸 드리고 연습할 수 있게끔 하잖아. 그죠? 인터넷 강의 보면서 서 박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구나. 난 이렇게 대답해야지. 예상 면접 문제도 있고. 그죠? 그걸 토대로 연습하고 가면 대부분 상중하로 나눴을 때 고만고만해. 물론 특출나게 면접을 잘하는 분들도 있겠지. 그죠? 그 특출나게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 그죠?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공무직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엔간해선 요 중반에서 중상 정도는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점자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동점자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1번 취업지원 대상자. 그죠?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부산 지역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많다 적다? 별로 없다. 공무직 쪽으로 도전하는 분들 중에. 두 번째, 의사사상 중에 가장,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것도 별로 없다. 그럼 3번, 요게 중요해요. 저소득층 중 가점 비율이 높은, 요건 조금 있어. 자기 집이 저소득층이야. 그러면은 조금 유리할 수는 있어. 요거는. 그리고 선생님 우리 집은 부자인데 어떡하죠?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면접 잘 봐야 된다고. 그 다음에 고령자 중 가점 비율이 높은 순. 그죠? 그 다음에 필기시험 결과에 따른 고득점자 순. 가끔 가다가 이 공무직 시험 에듀피디에 문의 주시는 분 중에 선생님 제 나이가 32인데 2살인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불리하겠죠? 불리하지. 나이가 너무 적어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대부분 갈려요. 필기시험 결과에 따른 고득점자 순이란 말이야. 같이 필기 통과하고 같이 서류 통과했다 하더라도 1, 2차 통과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면접을 비슷하게 봤다 그러면은 얘는 70점 맞고 얘는 60점 맞았다. 필기를. 그럼 이 사람 뽑겠다고 이미 결정이 돼 있죠. 여기서 대부분 다 끝나. 그리고 나서 체력 인증 배점이 높은 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공고가 뜬 상태에서 체력 점수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무슨 어디 헬스장 가서 막 하루에 막 10시간씩 운동을 해서 높은 등급 맞아야지 할 그 계제가 아니야. 지금은 그냥 본인 체력 가지고 이걸 인정해 주는 데가 있다면 그 직종에서 응시하는 분이 환경미화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쪽은 그냥 빨리 가서 인증 받으시고 뭐 시간 되시면 한 2번 받으시고 그게 아닌 분들은 지금 체력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어디에? 필기 시험에 집중을 할 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뭐 모르겠어요. 그 영상을 조금 늦게 찍다 보니까 작년에는 제가 이제 그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공고 뜨자마자 빨리빨리 찍어서 드렸었는데 올해는 막
전국적으로 공고가 지금 우후죽순으로 막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저희도. 그래서 조금 이 공고문 풀이를 좀 늦게 드리는 거는 좀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어찌됐건 간에 시험 관련해서 부산광역시 이제 대망의 공고는 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남은 시간 동안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최선을 다하느냐. 특히 이 부산시 지역상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서 박사님한테 얘기 들어봐도 일주일 정도만 강의 듣고 공부해도 어느 정도 기본 점수 이상은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2월 며칠이라 그랬죠? 2월 18일 2023년도에 대비된 추록 강의가 또 올라갈 거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에듀피디에서 공부를 하다가 다 공부한 줄 알고서는 넋 놓고 있으면 안 돼. 2월 18일, 늦으면 18일,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늦어도. 빠르면 17일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때 이제 강의 추가로 올라가니까 그것도 꼭 공부하고 시험장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합격으로 하는 길 함께하는 에듀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